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을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fx가 0, 4차함수인데 실근이 0과 2와 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세 개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뜻입니다. 4차함수는 근이 4개여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따라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0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2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3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와 3은 그냥 근일 겁니다. 여기선 0과 3이 그냥 근이겠죠. 그리고 0과 2가 그냥 근일 겁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선 파악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여기서 중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0에선 그냥 지나가고 2에선 중원이겠죠. 3에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것이 fx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즉 밑에 있는 파란 그래프와 fx와 절대값 x, x-2, x-3중 이 그래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 크지 않은 값을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지 않은 값, 작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을 gx라고 할 때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작거나 같은 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세 개의 그래프를 다 분석해 볼 것은 아닙니다. 제일 답일 것 같은 거 먼저 차곡차곡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때부터 바꾸면 됩니다. 자, fx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a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0에서 중근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x의 제곱에 x-2, x-3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fx는 최고차항 a, 그리고 x가 근이고 2에선 중근입니다. 그리고 3에선 근입니다. 자, 그리고 0에선 근이죠. 그리고 2에서도 근이죠. 그리고 3에선 중근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에서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fx가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생겨 있을 때 f' 알파를 구해주려면 생각해보세요. 이걸 미분하고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입니다. 그리고 이걸 미분해주고 알파를 넣어주면 얘 때문에 0이 되죠. 이건 미분해주고 알파를 넣어주면 얘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근을 포함한 미분값은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미리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에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f1이란 f에 1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답이 된다면 f1은 2a겠죠? 두 번째 것은 f1은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세 번째 것은 f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a입니다. 자, 그런데 a가 음수죠. 그쵸? 최고차의 개수를 음수라고 보았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선 이것이 제일 유력하겠네요. 그쵸? 세 번째 것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것을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자, 우선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작거나 같은 값을 gx라고 합니다. 자, 이 위에 원래 있던 그래프 위에 fx를 그려볼게요. 자, fx 세 번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fx를 그려주면 자, 여기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분 가능하고 작거나 같게 나머지를 그려주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자, 이만큼은 이거보다 밑에 그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래프가 꺾이는 값이 없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작거나 같은 gx가 크지 않은 값, 작거나 같은 gx가 곧
fx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작거나 같은 gx가 fx가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값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이것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곳은요. 우리가 봐줘야 되는 곳은 우선 이곳은 무조건 0보다 작으니까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0보다 작기 때문에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0보다 이것은 이 원래 있던 절대값 fx보다 커질 수도 있는 여기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밑으로 내려오려면 이 원래 있던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 즉 커지는 정도보다 이 fx가 커지는 정도가 작아야겠죠. 자, 그리고 2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것 때문에 우선 이 2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빨간 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x-의 x-3, 즉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 커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분해서 x에 0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만 미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접선의 길이가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분하여 x에 2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미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중이니 세 번째 그래프에서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f'0을 대입하겠습니다. 이거만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대입해서 0 대입해주면 2, 9, 18A가 되겠죠.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8A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 나왔네요. 하나 나온 건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18A라는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6이라는 기울기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쪽 보겠습니다. 이거의 기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를 봐주면 되겠죠. 자,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해주면 2A에 그냥 딱 2A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2 대입해주면 1이니까요. 자, 따라서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2A입니다. 자,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것은 역시 또 나왔죠? 2A가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2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와 이것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교집합이 아닙니다. 합집합입니다. 잘못 썼죠.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잘못 썼습니다. 자, 교집합이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것도 만족해야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쵸?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근데 F1의 최대값 이렇게 생겼으면 세 번째 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것을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것을 만족하면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A의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이므로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학생은 분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추측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 거를 구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잘못되거나 아니면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안 나오면 그때서야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좀 더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4번이 제일 답이 될 확률이 높고 4번이 안 되면, 아니 3번이 안 되면 1번보다는 2번이 당연히 답이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2번을 구해주고 2번이 안 되면 그때서야 다시 1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수능 문제들은, 수능이나 또는 교육청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다 이미 내보고 풀어보신 후에 내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모든 걸 다 분석하기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석하는 것보다 추측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푸는데 유리합니다.